안녕하세요. 크리켄입니다. 요즘 제가 영상을 게임을 못 뛰다 보니까 원래 주 영상이 뮤비라든지 아니면 게임 영상을 지금 못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필드를 못 오기 때문에 그때 게임을 못 뛰면 한 달 동안 게임 영상을 못 올립니다. 한 번 왔었을 때 그냥 이런 영상이라도 한번 도움 되고자 찍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초보자분들, 그러니까 갓 입문하시거나 이제 에어소프트 게임을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고민, 그리고 제 장비 리뷰 겸 그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처음 에어소프트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뭐 이제 인터넷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영상들을 보시고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상에서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 장구류들을 좀 많이 착용을 하고 나오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그러니까 좀 입문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좀 꺼려 하시는 게, 하고는 싶은데 비용이 너무 좀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에어소프트를 시작할 때 최소한의 장비가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거, 그리고 제 장비가 제가 게임 뛸 때 쓰는 장비를 좀 리뷰를 해드리면서 그런 장비가 왜 필요한지, 굳이 필요한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궁금하신 것 같은 내용들, 제가 처음 입문했을 때 제가 좀 궁금했던 거 이런 거를 좀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하고는 싶은데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다 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모든 스포츠가 다 마찬가지지만 조금 제대로 하려고 하면 비용이 안 드는 스포츠는 없는 것 같아요. 제일 흔하게 할 수 있는 스포츠 뭐가 있죠? 축구를 예를 들어 볼까요? 축구도 제일 흔하게 할 수는 있잖아요. 뭐 축구 골대만 있으면 공하고. 근데 어느 팀에 들어가려고 하면 최소한의 축구화는 사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공도 자기 공이 있으면 좋으니까 공도 있어야 될 거고, 그 팀에 대한 이제 유니폼이 있겠죠. 뭐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아마 갖춰야 그래도 어느 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어소프트도 그렇게 많은 장구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구류는 딱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어느 팀에 들어간다고 하면 복장, 그러니까 팀복이 있으면 되는데, 팀복이 뭐 자유복장이 있는 팀은 제가 아직 들어보진 못해서 팀복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요 슈트가, 저희 팀복은 위아래가 다 멀티캠이면 됩니다. 디자인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멀티캠만 입으면 되고요. 제가 입고 있는 거는 하이프옵스에서 젠투 버전의 이제 신형 모델 작년 8월 달에 예약 판매를 해서 뭐 12월 달에 지금 받아본 이제 그런 전투복인데, 지금은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정판이 되어버린 전투복입니다. 지금 구매하실 수는 없고요. 한정판 된 전투복이고요. 저는 우연한 좋은 기회가 돼서 지금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필요한 게, 어차피 에어소프트를 시작을 하려고 하면 개인 총기, 에어소프트 건이 필요하겠죠. 에어소프트 건은 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가격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고글, 이 고글만 있으면 됩니다. 장구류 중에서 제일 안정성으로 필요로 한 게 고글이에요. 다른 뭐 모자를 써도 되고 모자 안 써도 되고, 뭐 옷은 유니폼 뭐 그러니까 팀복이니까 팀복 어떤 걸 입어도 되고, 그리고 뭐 장구를 이렇게 게임을 뛰시는 분을 보면 이렇게 장구류들을 다 착용을 하고 있잖아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고글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고글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도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세 가지만 있으면 게임을 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뭐 핸드건 필요 없습니다. 게임 뛰는데 거의 주가 되는 거는 에어소프트건의 라이플이고요. 핸드건은 그 후의 문제입니다.
그 후에 개인이 좀 원해서 사는 거지 굳이 게임 때 많이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되고 이 세 가지가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느냐 하기 나름이에요. 저렴한 모델부터 비싼 모델까지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아까 제가 축구를 예를 들어 드렸는데 축구화도 좀 비싼 거는 30만 원대 진짜 비싼 거 뭐 하는 거는 20만 원대, 30만 원대 하고요. 축구공도 흔히 보는 게 뭐 이제 5, 6만 원대인데 좀 비싼 거 공식구 같은 경우는 2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유니폼 같은 경우는 싸게 해도 5만 원, 10만 원 내외 이 정도 들어가죠. 한 40만 원 정도 물론 축구는 좀 이렇게 좋은 걸로 봤었을 때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에어소프트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글, 에어소프트가 그리고 유니폼 이렇게 해도 40만 원이면 충분히 구매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아닐 수가 있어요. 게임을 뛸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 이제 쓸만한 것들 이 정도면 40만 원이면 할 수가 있는데 이런 40만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니죠. 단순하게 40만 원 딱 하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에어소프트를 아시는 분들에서는 굉장히 이 세 개 세팅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낮은 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도 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스포츠든 간에 자기가 장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좌우가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어소프트 게임도 크게 다를 거는 없어요. 고글은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에어소프트 게임이라는 게 비비탄을 넣고 발사를 해서 누군가는 맞아야 끝나는 게임입니다. 보통 게임장, 허가가 받은 게임장에서 할 때 기본 저희가 나오는 이 파워, 에어소프트건의 처음에 저희 나라에서 법규로 정한 파워는 0.2줄이죠. 근데 그 0.2줄로는 게임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비비탄을 주머니에 가득 채우고 한 발씩 꺼내서 던지는 게 더 멀리 나가고 더 파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게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허가된 장소, 허가된 필드에서는 어느 정도 게임할 수 있는 파워로 해놓고 게임을 합니다. 그 정도의 아픔이 어느 정도냐면 신체 부위에 맞는 곳마다 조금 틀려요, 느낌이.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살들에서 가슴 쪽하고 이런 허벅지, 옆구리, 목, 얼굴 이런 데 약간 물렁물렁한 살이 있는 곳에서는 맞으면 약간의 멍이 들 수 있어요. 조금 아프면서 멍이 들 수는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길게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팔, 그냥 다리, 뭐 등 정도 맞으면 어느 정도냐면 어떤 거랑 비교해야 되죠? 그 딱밤, 요거 딱밤을 정말 제대로 한번 그냥 딱 맞은 느낌? 네, 굵고 짧게 맞은 느낌인데 비비탄을 맞았어요. 다 그 느낌이 딱 나는데 뒤돌아서면은 못 느껴요. 그냥 금방 잊혀지는 그런 느낌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얼굴 쪽이나 이런 좀 물렁물렁한 살들에 맞으면 여기 이런데 맞으면 그 아픔이 좀 더 오래 가죠. 아무래도 더 좀 연한 부분을 맞으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위 어떤 부위 맞아도 그냥 아프고 말아요. 그냥 아픈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그 순간 찰나의 아픔 정도로 끝납니다. 그런데 저희 신체 중에 제일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 눈. 눈은 그걸 정면적으로 맞으면 딱밤을 눈을 때렸다고 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명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그러니까 비비탄에 그 게임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파워로 하게 되면 진짜 잘못 맞으면 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고글은 필수 착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모든 에어소프트 게임장에서는 이 고글이 없으면 아무리 장구류가 다 좋아도 고글이 없으면 게임을 뛸 수가 없어요. 게임을 못 뛰게 합니다. 그거는 아마 공통된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글은 필수적으로 착용을 해야 되고요.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고글은 변색 렌즈예요. 그러니까 흔히 그 레저 스포츠, 자전거, 사이클 탈 때 쓰는 고글입니다. 자, 고글도 가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렴한 거는 2만 원대부터 비싼 거는 몇십만 원까지도 올라가는 게 있고요. 최고 좀 괜찮다라고 해서 좀 유명한 거는 오클리 제품. 이런 게 다 사이클 쪽에 관련된 고글이에요. 저희가 에어소프트건으로
나오는 고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이클에 관련된 고글들이 탄탄하고 비비탄을 지키도록 맞아도 웬만큼 방어가 능력이 돼요. 자, 이제 고글도 굳이 비싼 거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오클리가 좋은 걸 알고 있지만 이거 크게 비싸지 않거든요. 변색 렌즈로 쓰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도 처음에 사서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고, 눈을 가까이서도 지금 총 제가 1년 좀 반 넘게 해오면서 눈을 맞아본 적이 5번 있었습니다. 멀리서 날아오는 비비탄이든 최고 가까운 데가 한 4m에서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멀쩡합니다. 그래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을 떠나서 튼튼한 거면 됩니다. 제가 이거 말고 해외 구매로 해갖고 3만원 정도에 구매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델인데요. 이거 해외 구매로 해서 3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었는데 굉장히 튼튼해요. 비비탄 맞아도 깨지는 거 없이 이것도 굉장히 튼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떠나서 저렴하든 비싸든 그냥 튼튼하다고 생각되는 거 있어요. 그거는 구매하시기 전에 알아보셔야겠죠. 그런 걸로 구매하시면 저렴하게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한 3만원 정도에서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맞았을 때 파편 깨지듯이 깨지는 걸 하시면 되려 더 위험할 수가 있고요. 맞았는데 금이 간다. 그런 거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럼 방어가 되는 건데, 연속적으로 맞으면 오클리 제품도 몇십만 원 하는 제품도 좀 근거리에서 연속적으로 같은 것을 맞으면 금이 갑니다. 근데 이렇게 파편 깨지듯이 깨지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유니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여러 가지예요. 이 상하이 멀티캠이 해외로 구매를 하시면 5만원 정도면 상하이 구매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사셔도 7만원 정도? 그 정도면 구매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뭐 가격 높은 거는 높은 거대로 하면 좋긴 하겠지만, 물론 질이 틀리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그 정도 선에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에어소프트건은 정말 다양합니다. 가격대가 정말 다양한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중국에서, 메이커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넘어온 제품이 있어요. 그게 20만원대, 정동건 20만원대 중반? 후반 정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뭐 전자 트리거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 저도 영상에서 한 번은 보긴 봤는데 정말 좋더라고 영상 올려주신 분이 계셔서 한번 보긴 봤는데, 검증은 아직 되지 않았어요. 신제품이 나오면 보통 저희가 짧게는 이제 몇 달간에서 1년까지 써보고 그거에 대한 뭐 집탐, 뭐 단점, 고장성 이런 걸 보고 이 제품은 좋다, 안 좋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갓 나온 제품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게임 뛸 때 충분히 뛸 수 있을 정도의 전동건인데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이 한 40만원 내외 정도로 맞춰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카페에 이제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 이제 그 서바이벌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등록을 하시고 어떤 거 사면 좋을까요? 어떤 거 살까요? 지금 이거 살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 근래에 들어서. 근데 저희 팀원들이 다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절대 구입하지 마시고 게스트로 한번 저희랑 같이 참여해서 한번 해보시고 오셔서 여러 가지 총 한번 만질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만져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걸 사시라고. 그 이유가 대부분이 미리 구매를 하시면 중복 투자를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냥 처음에는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샀는데 막상 게임을 떠보면 자기한테 안 맞는 이점이 많이 발견이 돼요. 물론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맞는 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 팀원들이 쓰는 걸 보면 저게 더 좋아 보이고 만져보니까 내가 샀던 것보다 너무 좋은 거죠. 그렇다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바꾸게 돼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제품을 바꿔요. 기존 것도 팔게 되고, 기존 거 팔면 제값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죠. 가격은 또 낮은 가격에 넘겨야 되고 다시 또 그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면 돈을 또 얹혀서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다 보니까 새로 이렇게 등업하시는 분들에게 다 전부 저희 팀원들이
말립니다. 저희 팀원들은 대부분이 중복 투자를 다 하셨던 분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대부분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이 아니더라도 만약 어느 팀을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그 팀에서 한번 싸워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다 드릴 거예요. 안 되라고 하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쪽 팀에 가서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싸봐도 될까요? 해서 여러 번 만져보시고 그래야 무게도 알 수 있고요. 집타성도 알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알면서 자기 다 맞춰가는 모델, 그 맞는 모델을 선택을 하셔서 하시는 게 중복 투자를 막는 길입니다. 그래서 비싼 게 무조건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물론 아주 저렴한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모델이 더 좋긴 하겠지만 무조건 비싸다고 해서 이 총은 좋은 총이야?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권해드리는 거는 한번 보실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개를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것, 그 외에 이제 이런 장신구가 아니죠. 장구류들을 왜 착용을 하느냐? 첫 번째는 멋입니다. 자, 저희가 하는 게임이 어떻게 보면 전쟁 게임이잖아요. 그런 영화에서처럼 특수부대, 대테라, 이런 게 이제 전쟁 게임이잖아요. 이왕할 거면 좀 멋있게 해보려고 해서 상대방이 어차피 저를 보는 거고 전쟁 게임이다 보니까 이왕할 거면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그런 장신구들, 장구류 이런 거를 더 착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목적 같은 경우는 실용성이 있어요. 단순하게 멋으로만 착용하냐 그건 아닙니다. 좀 더 게임할 때 편리성을 위해서 착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가 다 되면 그 다음에 생각하시는 게 핸드건. 핸드건이 이제 많이 쓸 일은 없는데 그래도 뭔가가 좀 갖고 싶다라고 해서 하시는 게 핸드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쓰는 핸드건은 이게 세 번째 핸드건이긴 한데 여태까지 썼던 것 중에서는 제일 제가 마음에 들어하고 쓰는 총입니다. VFC사의 젠5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 핸드건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핸드건을 사게 되면 보통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거에 맞는 홀스터를 착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의외로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홀스터나 총기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외부 장구류는 정말 뭐 이렇게 가격대가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긴 한데 이런 거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면 자, 게임을 뛸 때 보통 영상을 보시면 핸드건을 여기 차고 많이 다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라이플을 주가 되는데 라이플 들고 다니다가 핸드건을 같이 들고 다니는 게 굉장히 불편하겠죠.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냥 제 생각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핸드건이 그러니까 이게 홀스터가 없으면 어디다가 이거를 두고 다닐 데가 없어요. 물론 이게 뭐 벨트 쪽에 안쪽에 든다? 그럼 굉장히 불편해요. 이동할 때. 주머니에 넣으면 걷다 보면 그냥 떨어집니다. 그러면 핸들건 고장날 수 있어요. 그래서 홀스터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고 이게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이 정도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이제 그 추가적으로 한다 하면 이제 베스트입니다. 자, 베스트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흔히 저희가 게임할 때 많이 착용하는 베스트야. 지금 제 베스트에는 또 뭐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는데 실질적인 베스트 처음에 사시면 아무것도 안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게임에 뛸 때 착용하는 베스트는 SPC의 에어라이트예요. 멀티게임 버전인데 지금도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나온 모델이고요. 여름에 착용하기가 좋아요. 약간 숨구멍 아닌 숨구멍들이 이렇게 다 좀 디자인이 이렇게 파인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게임 뜰 때 정말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이게 원래 베스트의 목적이 지금 실제로 보면 방탄복입니다. 그래서 실제 총알을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 요 사이에
그 사이에는 실제 베스트에는 강판 철이 아니고 강판 쇠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총알을 막아줄 수 있는 방탄 재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무게가 무거워요. 그리고 저희 에어소프트의 이 래플식인 이제 베스트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강판 철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요거 스펀지 이런 게 들어갑니다. 이걸 빼실 수 있어요. 뒤에 거 자꾸 빼면 다 빼지기는 하는데 그냥 빼고 착용하면 굉장히 흐물흐물해요. 그래서 착용했을 때 굉장히 멋스러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끼고 착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어소프트에서는 그런 실총같처럼 방탄복 역할을 하느냐 합니다. 실제 단순하게 멋으로 착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방탄복 역할을 해요. 자, 베스트를 착용하면 보통 이제 맞는 사이즈로 그냥 하면 배꼽 위로 올라오는 게 정상적인 그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올라가 있거나 배꼽 밑으로 내려오면 좀 큰 사이즈거나 안 맞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보통 멋스러움도 추구하고 딱 맞는 사이즈라고 하면 배꼽 위로 올라가는 게 맞고요. 자, 이걸 착용을 하면 일단 비비탄이 날라올 때 이 부위가 아프거든요. 다른 부위에 맞는 것보다는 딱밤 아까 말씀드렸던 것보다 조금 더 아프거든요. 멍이 들 수도 있고요. 그 부위를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베스트 착용하고 그 부위에 맞으면 그냥 맞는 느낌만 나니까 자연스럽게 뭐 전사하고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더 편리한 점은 저희가 라이플 갖고 에어소프트 게임을 하면 일단 탄창 하나 갖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물론 300발의 연사 탄창을 쓰시면 충분히 좀 뛰는 데는 좀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연사 탄창도 예를 들어서 뭐 저희 필드는 좀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산악적 뭐 좀 넓은 필드에서 연발로 쏘게 되면 300발 연사 탄창도 금방 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여유분 탄창을 2개에서 3개 정도는 더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런 베스트에는 그런 탄창이라든지 그 외의 장구류들을 그리고 다 결합을 하실 수 있게끔 나온 거예요. 원래 베스트의 목적이 방탄복 역할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탄창 3개를 결합을 할 수 있는 탄창 파우치를 여기다 결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무전기 실제로 저희가 이제 게임하면서 무전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무전기 있고요. 무전기 파우치 무전기 들어가 있고요. 이런 거 쓸데없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냥 아무 의미는 없는데 그냥 꽂고 다니는 거예요. 멋스러움을 위해서. 그리고 원슬링 이거는 라이플을 안 쓸 때 그냥 들고 다니다가 딱 누면 자동적으로 앞에서 매달릴 수 있게끔 해주는 원슬링 이렇게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요 밑에 요 파우치 요것도 실용성이 있어요. 이거는 이거 아까 배꼽 위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달게 되면 배꼽 부분까지 가려져요. 그래서 비비탄에서 보호도 되고 제가 게임 때 쓰는 일반 이제 장구류들 여기 안에다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활용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백팩 요거는 실제로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뒤에가 되게 허전해요. 약간 민자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좀 아무것도 없어서 굉장히 허전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백팩을 착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SPC 베스트가 약간 자꾸 형태로 나와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근데 이 백팩도 자꾸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자꾸만 연결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베스트를 게임 때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스트가 굳이 없어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없어도 되긴 하나 있으면 좀 편한 겁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이런 거를 다 착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제력이 없어서 그래요. 저도 비슷하기는 한데 대부분의 게이머, 이 에어소프트 게이머들이 제가 알기론 다 자제력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스타일이 다 틀리니까 자기 맞는 스타일에 맞는 게 나오면 대부분 다 착용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팀원분이 저거 어떤 좀 좋은 장구를 착용하고 나오시는데 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한 6개월 뒤에
저거 한번 좀 괜찮다 생각하고 돈을 모아서 구매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게임 6개월도 안 갑니다. 그 다음 주 게임 때 나오면 이미 그게 착용이 돼 있어요. 그게 다 자제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팀에서 흔히 말하는 개미지옥이라고 합니다. 그 개미지옥에 개미가 한번 빠지면 못 빠져나오죠.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자제력만 있으면 충분히 비용이 안 들이고 그냥 아까 그 최소의 필요한 장비만 갖고도 충분히 게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제력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보다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래서 정말 자제력이 높다라고 제 자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제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비용 없이 게임을 즐길 수가 있어요. 네, 잠시 좀 재밌으려고 홈트 좀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갖춰지게 되면 다음은 벨트에 눈이 가게 돼요. 제가 착용하고 있는 벨트인데요. MRB 벨트입니다. 멀티캠 버전이고요. 자, 벨트만 사시게 되면 그냥 벨트만 있어요. 지금 여기도 뭔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제가 샀던 거 그러니까 MRB 이 벨트 사시게 되면 요 원형 벨트 하나하고 요 벨트가 나가니까 좀 안 되네요. 요 벨트가 나가요. 여기에는 약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찍찍이 벨크로가 붙어 있어서 그냥 상시 이 바지에다 착용을 그냥 벨트처럼 착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 요 부분에 벨트에다가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거를 장식으로 미리 달아 놓으면 나중에 착용할 때 그냥 뒤에서 착용하고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벨크로에 서로 달라붙기 때문에 흘러내리지가 않고요. 사이즈 맞게 착용하면 이런 장비들이 나중에 일일이 달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착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성을 느끼게 돼서 또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음 장비가 베스트까지 장비가 구매가 된다고 하면 다음에 또 하시는 게 많이 이런 걸 많이 하세요. 펌프 파우치 이게 왜 편하냐면 자 게임을 하다가 탄창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걸 빼고 새 탄창을 교환을 하겠죠. 근데 그 다 쓴 탄창을 아까 베스트에 거기다 다시 꼽아 놨을 때 하다 보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빈 탄창을 꺼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더프펀치에 다 쓴 탄창을 넣어놓다든지 아니면 게임 중에 불필요한 것들을 갑자기 뭐 있으면 뭐 이런 것들 그냥 넣고 다니기 편해요. 그래서 더프펀치 역할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불편한 거 없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도 뭐 느끼지도 못해요. 편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게임 중에 핸드폰을 넣고 다니는 파우치입니다. 다용도 파우치인데요. 네, 제 핸드폰 사이즈랑 딱 맞아서 핸드폰을 넣고 다니는 데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담배 파우치입니다. 담배를 제가 피지는 않는데 그냥 멋을 위해서 달아놨어요. 여기는 핸드건용 탄창 파우치 하나 정도는 낄 수 있게끔 해놨고요. 이것도 다용도 파우치인데요. 사용을 안 합니다. 그냥 멋을 위해서 뭔가 좀 허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약간 하시다 보면 자제력이 없다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뭔가가 하나씩 늘어나요. 굳이 쓰지 않는 건데도 약간 멋스러운 퀄리티를 위해서 하나씩 좀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제력만 있으면 다음에 또 구매를 한다고 하면 요 장갑. 장갑은 그냥 아무 장갑이어도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목장갑 끼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손도 비비탄을 제가 때까지 하면서 요 부분 맞으면 정통으로 요 손가락 끝말이 맞으면 굉장히 아프다고 해요. 아직까지 저는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장갑을 끼면 웬만큼 보호가 돼요. 그래서 맞아도 좀 덜 아픕니다. 자, 요런 부분을 계속 맨손으로 만지다 보면 굳은 살이 배깁니다. 근데 장갑을 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보호는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는 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뭐냐? 이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구류인데, 보통은 많이들 모자를 쓰고 합니다. 모자도 뭐 어떤 걸 쓰면 괜찮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자는 뭐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좀 멋있다 생각되는 거 있으시면 어떤 거든 상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거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모자는 어쨌든 얇잖아요. 그래서 맞으면 아파요. 저 좀 덜 아프긴 하겠죠. 아무래도 좀 두 개가 있는 모자를 쓰면. 그리고 이런 헬멧을 착용하면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그냥 탁 소리만 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부분 게임을 뛸 때 모자를 쓰진 않아요. 뭐 일단 저는 게임 영상을 찍으려고 여기 고프로 장비를 달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쓰는 것도 있긴 하지만 약간 좀 퀄리티 이런 걸 좀 더 추구하기 때문에 헬멧이 더 모자보다는 멋있습니다. 물론 여름 때 쓰고 하면 굉장히 더워요. 땀도 많이 나고 모자에 비해서. 하지만 한 번도 제가 게임 때 헬멧을 벗어본 적은 없어요. 매 게임 때마다 저는 이 헬멧을 착용하고 있고요. 이 헬멧은 FMC 하이브리드 헬멧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사시면 이렇게 뭐 멀티캠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약간 탄색 깔 정도로 해서 민자로 나와요. 민자 자체로 착용을 하셔도 예뻐요. 저는 어차피 위아래 상하이가 멀티캠 팀복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게 저기 헬멧 집이라고 그러죠. 요것만 따로 판매를 해요. 그래서 그걸 구입을 해서 따로 씌운 겁니다. 그래서 헬멧도 약간 이제 멀티캠식으로 다 맞춰 놓은 거고요. 그리고 헤드셋. 요거는 TMC의 RAC 헤드셋입니다. 요거 무전기 역할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베스트에 착용했던 무전기하고 연동을 해서 듣고 말할 수 있는 헤드셋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게임 뛸 때 많이 착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발은 그냥 게임 뛸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팀은 제가 어떤지를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슬리퍼만 아니면 돼요. 운동화를 신으셔도 되고요. 뭐 어떤 신발을 신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한테 굉장히 좀 편한 신발을 신고 하시는 게 좋겠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장비가 평균적으로 제가 게임 때 쓰는 장비들이고요. 이런 장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만 있으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매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게임에 대한 매너. 모든 스포츠에는 매너 게임을 하죠. 근데 저희 에어소프트 게임은 특히나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매너라는 거는 뭐 제가 지키고 있는 매너는 평균적으로 저희가 에어소프트건에서 에어소프트 게임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좀비 매너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도 그랬는데 처음 할 때 상대방이 나를 맞췄는데 내가 그걸 못 느끼고 계속 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말 맞은 거면 나가겠는데 진짜 맞았는데 내가 못 느껴서 뭐 그런 걸 잘 못 느낀다. 그렇게 할 때 뭐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자, 그걸 보통 좀비라고 합니다. 네, 좀비는 이 에어소프트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매너예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매너를 하시면 그 팀도 결국은 그 팀원을 좋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처음에는 맞고도 일부러 안 맞은 척 하면서 하는 유형. 제일 나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게임을 계속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맞았는데 못 느끼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제로 못 느낀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못 느꼈으니까 그걸 인정해줄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렇고 그 팀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잘 못 느끼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좀 느낄 수 있게 게임 때마다 좀 더 신경을 더 쓰셔야 되고 긴장을 더 하셔야 돼요. 그런 느낌을 더 왔을 때 더 크게 느낄 수 있게끔 스스로 좀 해주셔야 되고 노력을 좀 더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런 보호장구류, 그러니까 그걸 뺀 나머지 그 보호장구를 좀 착용을 안 하시고 게임을 뛰면서 맞았을 때 느낌을 좀 더 받을 수 있게끔 한다든지 최소한의 노력은 해주셔야 그렇게 좀 매너를 좀 지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제 매너를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저도 비비탄을 쏴야 되고 누군가는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제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상시 장거리가 됐던 근거리가 됐던 상대방을 맞추면 상대방이 맞았을 때 그냥 가면은 뭐 그냥 가는 거지만 딱 맞았는데 누가 맞췄지 하고 쳐다볼 때가 있어요. 이게 나쁜 쪽으로 쳐다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날 맞췄으니까 어떻게 쐈지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저를 바라보면 저는 항상 쏘고 나서 손을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예, 제가 쐈다고. 이 뜻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제가 장거리에서 쐈을 때 얼굴이 마주 보게 되면 제가 쐈다가 이렇게 손을 흔들어줘요. 제가 쐈고 괜찮냐고 물어보는 뜻입니다. 저는 말로는 이제 뭐 거리가 뭐니까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쐈습니다. 이거를 제가 어디서 많이 했냐면 배웠냐면 저희 팀의 로레이니 영상을 보고 이거 괜찮다라고 해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됐어요. 로레이니 영상을 보면 쏘고 나서 뭐 따봉을 외쳐준다든지 따봉을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괜찮다 괜찮냐 이렇게 표시를 해주더라고요. 물론 말을 안 할 때도 있지만 그 동작으로서 그렇게 저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은 예의를 좀 갖추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다고 해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상대방을 맞추게 되면 이렇게 손을 흔들어주고 근거리에서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맞추게 되면은 괜찮냐고 한번 말해주는 거. 이게 매너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상대방이 저를 맞췄어요. 자, 장거리에서 맞췄는데 제가 맞춘 사람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저도 잘 맞췄다. 정말 대단하다. 요거 동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래야 상대방도 맞췄을 때 조금 더 기분 좋을 수도 있잖아요. 기분 좋으라고 이거 해주는 거보다는 정말 대단해서 맞춘 거예요. 이거 맞출 수 없는 거리인데 지금 맞췄네 이렇게 해서 대단하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또 이제 에서 맞는 경우가 있어요. 좀 가까이서 저희가 전면 프리즈라고 5m 내에서는 쏘지 않고 프리즈로 해서 전사를 시키는 방법이 저희 팀에만 유일한지 모르겠지만 저희 팀에는 그런 룰이 있는데 본의 아니게 그 프리즈 거리에서 쏴서 제가 맞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괜찮다라는 표시를 해줘야잖아요. 어차피 그걸 맞고 제가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심하게 다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상대방은 되게 미안하겠죠. 미안하지 않아도 된다. 괜찮다. 게임이면 이 정도는 뭐 가끔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표현으로, 물론 이런 말 다 하진 않겠죠. 괜찮다라고 하면서 갑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그렇게 좀 걱정도 안 되고 게임을 즐겁게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가까이서 계속 쏜다든지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겠죠. 그 분이 문제가 많은 거고요. 대부분 그런 분은 없습니다. 다 안전을 위하고 그 안전한 툴 안에서 게임을 하는 거지 저희가 위험하려고 게임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에어스포츠건이 굉장히 안전합니다. 생각보다 웬만한 스포츠보다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걱정, 뭐 위험하지 않을까,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매너들만 지켜진다고 하면 그 팀은 굉장히 오래 가고 항상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저없이 뭐 이렇게 얘기는 해드렸는데 실제로 에어소프트 요즘에 많이 저희 팀에도 처음으로 이렇게 좀 신규로 등업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팀원분들한테 이런 카페를 통해서 구입하시기 전에 조언을 한번 받으시고 구매하는 것을 많이 권장해 드리고요. 저희 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 팀은 매너를 굉장히 잘 지켜지는 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그리고 제가 거리가 수원에서 옵니다. 수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00km입니다. 그래서 왕복을 한 600km 되고 또 한 번 올 때 비용도 어느 정도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스트레스를 풀러 오는 거는 맞는데 저희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와서 게임을 굳이 안 뛰어도 팀원분들과 얘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물론 게임을 하면 더 잘 풀리겠죠. 그리고 뭐 지금 제가 한참 이제 게임뿐만 아니라 이런 트레이닝
이제 한다든지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슈팅 매치 이런 거 팀원들이 같이 했을 때 더 재밌게 좀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옵니다. 비록 이게 자주 오지는 못하죠. 거리가 있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데 저희 팀 오시면 굉장히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게임도 하기 때문에 스케줄 잡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뭐 가까우신 분들 한번 와보셔서 해보시면 다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수원 쪽에 혹시나 사시는 분이 있으시고 만약에 여기 이제 팀원으로 오신다고 하시면 날짜만 맞으면 같이 오면 됩니다. 그러면 또 오는 시간도 심심하지 않고 즐거울 것 같고요. 간혹 이제 저희 팀의 경험도 없으신 분들이 이 평가를 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좀 글들에 뭐 인터넷 글들에서 근데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좋은 말만 하고 가십니다. 실제로도 오셔서 그 팀원분들과 얘기를 좀만 해보시고 게임 한번 뛰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필드고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실 것을 에어소프트 게임을 하시고 저희 필드에 관심이 있으시면 주저없이 한번 오셔서 게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제 장비 소개시켜 드렸던 거 뭐 정확히 소개시켜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디 어떤 장비인지 소개시켜 드리지 못했지만 어쨌든 착용하고 있는 장비가 이렇다. 필요한 장비가 굳이 필요하면 이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한번 착용한 모습 보여드리고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장비들을 다 제가 게임 뛸 때 착용하고 있는 걸 그대로 지금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까 제가 깜빡 잊고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두건 제가 쓰고 있는 두건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전체 두건을 쓰고 있는데요. 멀티게임식으로.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완벽 보호가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안면 보호구인데 이걸 여기다 착용을 하면 철망으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비비탄은 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약간 조금 견착해서 쏠 때 좀 불편함이 있어서 잘 안 쓰고 있고요. 보시는 대로 이게 제가 게임 뛸 때 착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약간 간지 스타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 장구들을 다 이쪽 베스트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뛸 때 무게는 좀 있어요. 아마 이 베스트 무게만 따지면 저희 팀원분들 전체 다 합해서 재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좀 탑 수준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무거워요. 근데 그 게임 뛸 때는 그렇게 무게를 느끼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용을 하고 뛰고 있고요. 이 라이플까지 같이 하면 이렇게 세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부족하지만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